자, 이번 시간은 2장에 나오는 유기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기화학 이걸 이제 배우면서 벌써 한 장을 배웠는데요. 이 유기화학이 화학의 다른 분야보다 좀 이렇게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의 화학이라고 그랬고요. 이 유기화학은 다른 화학보다 좀 더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소 화합물들의 구조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유기화학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탄소 화합물들을 일정한 작용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 분자 내의 작은 원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기화학 공부를 할 때에 바로 이 작용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작용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functional group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자 내에서 그 분자가 어떤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보면은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과 여기에 있는 멘텐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둘 다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그 구조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에틸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구조, 탄소 2개에 수소 4개로 되어 있는 단순한 구조인 반면에 이 멘텐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훨씬 더 많은 그런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화합물 모두 다 브로민이라고 하는 분자와 반응을 시키면 이것들이 브로민과 반응을 해서 에틸렌은 이러한 다이브로모에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되고 멘텐은 또 복잡한 이런 화합물이 되는데 이 두 화합물은 모두 다 이 브로민과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특별한 반응을 해서 이러한 생성물을 내게 됩니다. 이런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비슷한 화학적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 에틸렌에도 탄소의 이중결합이 위치하고 있고 멘텐에도 이 복잡한 분자의 일부분에 이와 같은 탄소 이중결합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이중결합 탄소에 이 브로민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분자 내에 어떤 특별한 원자들의 모임이 어떤 화학적 성질을 좌우할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functional group, 작용기라고 말하고요. 이 작용기들의 순서에 따라서 이 유기화학 공부가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 이 작용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어떤 특정한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 이걸 기억하면은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기를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유기 분자의 화학은 크기나 복잡성과 상관없이, 그렇죠? 예, 크기가 훨씬 작고 훨씬 복잡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어떠한 작용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비슷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잠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이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이쪽에도 이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치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여기 전자가 많은 거고요. 이렇게 전자가 많이 있으면 그때에 이러한 첨가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워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용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재미있고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교과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기들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이 작용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 작용기의 이름과 구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유기화학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작용기들을 쭉 다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기억할 것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작용기의 이름, 요걸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탄소 이중결합이 있어요. 좀 아까 앞에 나왔었죠? 이러한 화합물들을 우리는 알켄이라고 말합니다. 알켄. 이건 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이고요. 탄소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러한 화합물은 알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카인,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러한 육각형 탄소 고리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3개가 있는 이러한 특별한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들, 우리가 이런 고리는 사실 벤젠이라고 말하는 그런 화합물인데요. 이러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그런 화합물들을 RN 혹은 aromatic ring, 방향족 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탄소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합물의 이름을 보면 알켄은 끝에가 N으로 끝나고요. 알카인은 끝에가 아인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벤젠고리 화합물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어서 여기에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차츰 배우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 고리 혹은 이런 작용기의 모양, 구조와 그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또 탄소에 여러 가지 다른 원자가 붙어 있는 이러한 작용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탄소에 가서 여기 지금 X로 써놨는데 이 X는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바로 할로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원소들인데 이러한 할로젠이 붙어 있는 화합물들을 우리가 할로젠 화물, 우리말로 영어로는 헬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이드, 탄소와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그 다음에 탄소에 가서 OH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들은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화합물들은 알코올. 그리고 이 산소가, 자, 여기 OH가 붙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알코올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물질로 물이 있는데요. 자, 물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물은 산소에 가서 양쪽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에서 이 수소 한 개가 이렇게 탄소로 바뀐 거죠. 자, 이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쪽은 탄소, 한쪽은 수소가 붙어 있어요. 바로 이 화합물이 알코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소를 기준으로 양쪽에 모두 다 탄소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서 혹은 우리말로 에터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작용기죠. 그래서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탄소, 한쪽에 H가 있으면 알코올, 혹은 탄소에 OH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산소에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으면 에터, 혹은 영어로 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은 끝에가 이렇게 올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미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은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는 1인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러한 화합물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생화학 책에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이러한 작용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기화학에서는 뒤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 있는 화합물들이 있는데요. 탄소에 질소가 결합되는 화합물. 탄소에 질소가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아민이라고 하고요. 탄소에 질소가 이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이러한 화합물을 이민이라고 합니다. 이민을 다른 말로 쉬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프 염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민이다. 탄소와 질소의 이중 결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탄소와 질소의 삼중 결합이 있는 화합물, 이걸 우리가 나이트릴이라고 합니다. 나이트릴. 자, 그래서 탄소와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세 종류의 작용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질소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질소,
질소에 산소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이걸 이제 NO2라고 약 줄여서 쓰는데요. 이 NO2 화합물, 이런 작용기를 우리는 나이트로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나이트로. 예, NO2는 나이트로. 근데 이 나이트로를 보면은 요 질소가 플러스 O가 마이너스, 그리고 요 O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중결합, 한 개는 단일결합으로 그리고요. 단일결합의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걸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명구조라고 하는 걸 배울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하여간 요 질소는 플러스 전기를 띨 수 있다. 요거 하나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황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산소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물 대신에 여기에 산소 대신 황이 들어있는 화합물,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라고 얘기하는데 황화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황의 한쪽 수소가 탄소로 치환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들 우리가 사이올이라고 그래요. 사이올. 자, 사이오라고 하는 말은 황을 뜻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사이올, 자, 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알코올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황이 들어있는 알코올 같은 화합물, 이런 뜻으로 사이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 사이올,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죠. 이 사이올은 굉장히 불쾌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화합물들 되게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황이 있는 화합물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설파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죠. 이 설파이드는 황에 가서 탄소가 두 개가 양쪽에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황에 가서 탄소가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예, 이거죠? 예, 이거 설파이드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산소의 이서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유사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이설파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설파이드. 이거는 황이 이렇게 두 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양쪽에 탄소가 있는. 즉 이것은요. 자, 여기 탄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이설파이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단백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조를 설명할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요 산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우리가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요런 화합물, 한번 기억을 해둘까요? 이건 바로 퍼록사이드, 과산화물이라고 해요. 퍼록사이드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작용기들은 탄소에 어떤 탄소가 결합해 있는 거,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또 황이 결합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특이한 그러한 작용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 탄소에 가서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이러한 치환기가 있는데, 우리가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된 이러한 치환기를 카보닐 그룹이라고 합니다. 카보닐. 그래서 영어로는 카보닐, 이렇게 뒤쪽에 액센트가 있고요. 이 카보닐기가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들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배운 것들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이름을 기억하면은 물론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이 카보닐기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알데하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알데하이드. 그래서 이건 끝에 이름이 알로 끝나요. 그리고 탄소, 산소 이 이중결합 양쪽에, 카보닐기의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케톤.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 그리고 이쪽에 H 대신에 OH가 붙어 있으면, COOH가 붙어 있으면 이런 화합물들 카복실산,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카복실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CO 카본 일기 옆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 탄소가 있을 때 이런 화합물은 에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본 일기에 질소가 붙어있는 화합물들은 아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이드. 아민, 아마이드 이런 것들 비슷한 이름들 기억해 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카복실산 무수물과 카복실산 염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카복실산에서 이 카복실산 두 분자가 결합하면서 물 하나가 빠져 있는 형태 이것이 카본일산 무수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COOH에서 OH 대신에 염소가 붙어 있을 때 이걸 카복실산 염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작용기들을 여러분들이 이름과 구조를 같이 기억을 해 두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탄소 다중결합이 있는 작용기로 우리는 이중결합의 알켄, 삼중결합의 알카인, 그리고 이러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RN 혹은 아로마틱 링, 방향족 고리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탄소에 가서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염소가 붙어 있을 때 알킬 할라이드. 여기 뭐 염소뿐만 아니라 할로젠 여러 가지 있을 때 알킬 할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라이드, 할로젠 화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OH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고요. 이서는요 양쪽에 탄소가 있는 산소에 이런 거라 그랬죠. 포스페이트 마찬가지고 여기 이런 인산기가 붙어 있고요. 질소가 단일 결합으로 붙어 있으면 아민, 이중 결합으로 붙어 있으면 이민, 삼중 결합은 나이트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탄소에 황이 붙어 있으면 사이올인데 이 황에 또 다른 탄소가 붙어 있을 때 설파이드, 황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양쪽에 탄소가 있으면 다이설파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탄소에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탄소, 산소 이중결합, 카본일기가 있는데 이 카본일기에 뭘로 치환되어 있어서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실산, 에스터, 아마이드, 에스트클로라이드 그리고 여기 지금 안하이드라이드가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무엇도 있냐면은 이 COO하고 탄소가 있는 걸 에스터라고 그러는데 요 산소 대신에 여기에 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사이오에스터, 사이오라는 말이 아까 황을 뜻한다 그랬죠? 사이오에스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작용기의 구조와 이름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자를 보고 그 분자 안에 어떠한 작용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연습을 해두고요. 교과서에 연습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작용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유기화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화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이러한 알케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배울 거예요. 알케인. 자, 알케인은 다른 말로 포화탄화수소, Saturated Hydrocarb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드로카본,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하고요. Saturated, 포화되어 있다. 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만을 포함하고 이것이 탄화수소죠. 단일 결합만으로 된 화합물을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라고 그러고요. 이런 포화탄화수소는 일반식이 탄소가 N개라면 수소가 2N 더하기 2개 이런 일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이거 보죠. 여기 탄소에 수소가 탄소에는 결합을 4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4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한 알케인, 이건 메테인. 옛날에 우리말로 메탄이라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메테인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메테인 여기 TH, METH로 되어 있어요. 이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탄소가 2개가 되면은요. 탄소 2개에는 자, 탄소 결합이 하나 있으면서 수소가 나머지 붙으니까 이런 탄소 2개에 수소 6개로 되어 있는 화합물. 이 화합물 이름은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에테인. 자, 에테인. 여기에 보니까 자, 탄소는 2개, 수소는 6개죠.
자, 요 화합물 탄소가 3개가 되면은요. 탄소 3개에 나머지 수소가 붙어요. 탄소 3개, 수소는 8개가 됩니다. 이런 화합물 프로페인, 프로판. 여러분 프로판 가스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이 프로페인이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탄소에 위아래로 수소가 이렇게 2개씩 있고 처음과 끝에 수소가 2개가 더 있죠. 자, 여기도 이 탄소에 수소가 2개 있고 처음과 끝에 2개. 각각 2개씩 있고 앞에 뒤에 2개. 그렇죠? 탄소가 4개면은 탄소 4개에 수소가 2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4, 그다음에 앞에 2개, 앞뒤에 2개, 더하기 2개. 그래서 탄소 4개, 수소 10개. 이런 화합물 뷰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식이 탄소가 N개에 수소가 2N 더하기 2개, 이러한 일반식을 가지는 것이 알케인의 기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탄소가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자, 이런 구조를 봤고요. 요거의 이름, 앞으로 뒤에 또 나올 텐데, 탄소가 10개까지의 이름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면 좋겠어요. 탄소 10개인 알케인의 이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알케인 명명법을 배울 텐데, 그때 명명법 연습을 하려면은 적어도 10개까지의 알케인의 이름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 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자, 이런 알케인, 이거는요, 다른 말로 또 지방족 화합물이라는 말도 써요. 지방족이다, 지방족. 알리파틱이라는 말인데, 이 알리파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알레이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알레이파스는 지방, 우리가 동물성 지방, fat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에서 보면은 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긴 탄소 사슬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부분, 여기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들을 지방족 화합물,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 바로 알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족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고요. 자, 아까 얘기한 탄소가 지금 이렇게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탄소 1개, 수소 4개, 메테인, 프로페인. 자, 이런 이름들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에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모든 그 전공 공부를 할 때에는요, 그 용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그 밑에 자막으로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의학 혹은 보건계열 종사자들은 그런 용어들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에는 또 화학에서 나오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유기화학에 있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이소머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소머, 이성질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화합물들을 이야기할 때 아이소머,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그런 이성질체 중에서 특별히 원자들이 결합하는 순서가 다른 이성질체를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구조 이성질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그 구조 이성질체 중에서 여기 보니까 고든 사슬 알케인이라고 해서 스트레이트 체인 알케인이 있고, 가지난 사슬 알케인, 브랜치,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브랜치드 체인 알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여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는 화합물들은 탄소가 3개보다 더 많은, 즉 4개 이상의 탄소 사슬을 가질 때에는요, 이 탄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요, 탄소 4개에 수소 10개로 되어 있는 화합물 뷰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탄소 4개가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냐면 탄소 4개가 나란히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뷰테인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인데, 자, 이 탄소 4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쭉 고든 사슬로 되어 있는 이런 뷰테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수소는 1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화합물을 뷰테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내가 수소는 생략해서 그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뷰테인 말고요, 탄소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고 이 가운데 탄소에 가서 탄소가 또 하나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각각에 가서 이렇게 수소가 여기에 3개씩 붙고 요 탄소에만 수소가 1개 붙어서 요때도 탄소가 4개고 수소가 10개인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는 화합물이 돼요. 이런 화합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뷰테인의 이성질체다. 그래서 앞에다가 아이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소뷰테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슬이 고든 사슬 알케인. 여기 보면 탄소가 가지가 나 있죠. 이거 가지난 사슬 알케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탄소 4개인 뷰테인에는 이런 2가지의 이성질체들이 있습니다. 자, 탄소가 5개가 되면은요. 탄소 5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우리가 이걸 펜테인이라 그래요. 펜테인. 자,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가 4개가 있고 이 탄소에서 가지가 나 있는 이러한 가지난 사슬 알케인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소펜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펜테인에는 이러한 이성질체 말고 이렇게 탄소 3개가 나란히 있고 이 가운데 탄소에 가서 탄소가 이렇게 위아래로 또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이성질체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화합물은요. 이건 펜테인인데 펜테인은 탄소 5개인 알케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새로운 거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네오펜테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펜테인의 이성질체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기 수소를 붙여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은 3개 펜테인. 자, 그리고 요 화합물이 바로 아이소펜테인이고요. 요 화합물이 네오펜테인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요 이름들을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이성질체, 영어로 아이소머라고 하고요. 이런 아이소머는 탄소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탄소 개수가 3개일 때까지는 이성질체가 없지만 탄소가 4개가 되면은 이성질체가 2개가 되고 탄소가 5개인 펜테인은 이성질체 3개가 되고요. 탄소 개수가 6개가 되면은요, 이성질체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죠. 탄소 7개인 화합물은 이성질체가 9개가 있어요. 점점 늘어나죠? 탄소 8개일 때는 18개가 되고요.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탄소 9개일 때는 35개. 이렇게 해서 탄소가 30개가 되면은요, 이거는 41억 개의 이성질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질체의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유기화합물이, 탄소가 포함된 유기화합물이 얼마나 많은 개수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케인이라고, 물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알케인만도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 유기화합물을 나타낼 때에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탄소의 결합들을 다 모두 그려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도 이건 탄소 4개니까 이건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우리가 뷰테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렇게 그리면은 또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탄소 결합들이 전부 다 90도 각도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탄소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109.5도라고 하는 각에 가까운 그러한 결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좀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평면에다가 입체적으로 그려보려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109.5도를 나타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탄소에는 수소가 3개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CH3라고 쓰자. 이 탄소에는 수소가 2개 붙어 있으니까 CH2라고 쓰자. 이래서 CH3, CH2, CH2, CH3 이렇게 결합을 쓰기도 하고 아예 이 결합을 빼고 이런 식으로 쓰거나 혹은 CH2가 여러 번 반복될 때에 CH2가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축소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기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화합물들 나타내는 그것들이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연습을 좀 해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탄소 우리가 1개에서부터 여기 지금 탄소 30개 뭐 여러 가지 알케인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10개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10개까지만. 여기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그다음에 뷰테인, 탄소 5개, 펜테인, 6개는 헥세인, 7개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자, 이런 10개의 이름, 여러분들 요건 좀 기억을 해두고요. 요거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또 계속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엔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지금 알케인인데 이 알케인에서 수소 한 개를 떼면은, 자, 요 수소 한 개를 떼면 지금 요런 게 되죠. 요러한 이건 하나의 원자 단위예요. 원자의 그룹이죠. 이것도 하나의 작용기고요. 우리가 요걸 갖다가 메틸 그룹이라고 해요. 메틸 그룹. 자, 메테인에서 ANE를 지우고 YL을 붙이면은 이거의 작용기가 이름이 되는데 수소 하나를 뗀 거예요. 메틸. 자, 예를 들면은 CH3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메틸 알코올 혹은 메탄올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틸 알코올. 메틸이란 말 쓰고요. 메틸. 자, 뭐 메틸 아민 이런 말도 쓰는데, 자, 알케인에서 수소 한 개 뗀 걸 알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알킬들 얘기할 때, 자, 메테인에서 수소 한 개 뗀 건 메틸. 에테인에서, 자, 여기 볼까요? 메테인에서 요 수소 한 개를 떼면은 메틸. 이걸 CH3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에테인에서 수소 한 개 떼면은 에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틸, 에틸. 그런데, 자, 여기 좀 프로페인. 그럼 프로페인에서 수소 한 개 떼면은 프로필. 뷰테인에서 수소 한 개 떼면 뷰틸. 펜테인에서는 펜틸.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로페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페인을 보면은요, 탄소가 3개가 있죠? 그런데 그 3개 중에서 처음과 끝에 있는 탄소는 수소가 3개 붙어 있고, 가운데 탄소는 수소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여기서 어떤 수소를 떼느냐에 따라서 맨 앞이나 혹은 뒤에 있는 수소 중에서 어떤 거를 떼도 똑같은 게 돼요. 이걸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해요. 그러나 가운데 탄소에 있는 수소 한 개를 떼면은 그거는 이 프로필과 다른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소라는 말 역시 이성질체의 같은 말이죠. 뷰테인도요. 이러한 뷰테인에서 이 끝에 있는 탄소에서 수소 한 개를 떼는 걸 뷰틸이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탄소에서 수소 한 개 뗀 거는요. 이름이 좀 달라져요. 자, 우리가 이런 규칙을 보면은 이건 뷰틸, 이건 아이소뷰틸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러한 뷰테인의 이성질체로 아이소뷰테인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아이소뷰테인에서 끝에 있는 수소 한 개 뗀 거를 아이소뷰틸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이름은 아이소뷰틸이 아니고 세컨더리 뷰틸, 세컨더리 2차 뷰틸 이런 말을 쓰고요. 이 아이소뷰테인에서 요 가운데 탄소에 있는 수소 한 개를 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알킬기가 되는데 이러한 알킬기의 이름은 여기 TERT, 이걸 터셔리 3차라는 뜻이에요. 터셔리 뷰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차 뷰틸, 3차 뷰틸, 세컨더리, 터셔리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보죠. 어떤 탄소를 우리가 나타낼 때에 탄소를 4가지로 구분을 해요. 탄소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 4차 탄소.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은 그 탄소에 다른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탄소에 다른 탄소가 1개 붙어 있어요.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알킬기. 이 앞에서 우리가 알킬기란 얘기했었죠. 결국 그 알킬기는 탄소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다른 탄소가 하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 탄소를 1차 탄소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탄소에 다른 알킬기가 2개 붙어 있으면, 즉 다른 탄소가 2개 붙어 있으면 그 탄소를 2차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소에 알킬기 3개 붙어 있으면 3차 탄소, 4개 붙어 있으면 4차 탄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로부터 뭐 3차 알코올이라든지 뭐 3차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탄소는 탄소가 3개 붙어 있기 때문에 3차 알코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탄소를 1, 2, 3차, 4차로 구분하는 것처럼 수소도 1, 2, 3차 수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수소, 2차 수소, 3차 수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1차 탄소에 붙은 수소는 1차 수소,
2차 탄소에 붙은 수소는 2차 수소, 3차 탄소에 붙은 수소는 3차 수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 몇 차 탄소냐에 따라서 몇 차 수소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차 탄소에 붙어 있기 때문에 1차 수소. 그렇죠? 요것도 1차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 1차 수소. 요거는 3차 탄소이기 때문에 요 수소를 3차 수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요 앞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조금 아까 요 탄소 요거의 작용기의 이름을 세컨더리 뷰틸, 2차 뷰틸이라고 했고요. 요거를 3차 뷰틸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요 탄소가 3차 탄소고 바로 요 탄소가 2차 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2차 뷰틸, 이걸 3차 뷰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러한 몇 차 탄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케인의 명명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